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그 시장 안에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 또 전문가님의 전략이 담긴 공략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들어드릴 종목 고민 시간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일단 종목 상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새로 들어오시면 이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과 관련된 링크도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일단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어떤 분 나와주실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 우리 증시 조금 또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등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현 시각 기준으로는 강보합권에 위치하면서 24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에 머물면서 84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한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과 함께 일부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반도체 중심의 반등이 부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업종에서는 희비가 크게 갈리는 양상인데요.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된 일부 종목들의 강한 상승도 장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LK99 초전도체와 관련된 상승 흐름이 주장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한가를 안착한 종목도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23%, 서남도 15%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흐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 한 줄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월요일 오전장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부연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지난주 이제 목요일 현지 시간 이제 엔비디아부터 이제 TSMC 반도체 기업들이 폭등하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4%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돌파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섭게 매수세가 제주 반도체,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자, 오늘도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시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1주차부터 2주차까지 좀 하락 구간을 만들었었던, 지수가 하락 구간에서 이제 강하게 움직였었던 전쟁 테마주들, 해운, 물류, 유가, 식품, 방산 종목들이 시초에 개파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자, 유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이제 검토한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다시 우리 전쟁 테마주들이 일부 종목들은 양봉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밑꼬리가 달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세 보이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이쪽에 이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돌연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마를 내가 잘 공략을 한다면 좀 단기간에 빠른 급등의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장세지만은 반대편에서
우리 전쟁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2차 전지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 2차 전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받으면서 코스닥 지수는 조금 장중에 마이너스권까지 갔다가 현재 강보합권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자, 오늘 이제 닥터스탁 방송 통해서 오전장 어떤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고민되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들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이 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안에서는 이 반도체 대형주들의 움직임과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엇갈리면서 양시장 또렷하게 상승과 하락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전문가님의 오늘 공략주 한 종목 저희가 AS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총 5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고점 기준으로 1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어서 제주은행과 필에너지, LS네트워크스, 안국약품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 안에서 좀 한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의 진단을 함께 내려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과 다시 한번 추가 전략을 세워볼 종목은 LS네트워크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LX 그룹주들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제 다크호스 공략주였습니다. 자,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 현재 38%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돌연 광기와 비슷한 광풍이 불면서 어쨌든 이제 LS 네트워크스 종목도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좀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공략했길래 우리가 30% 넘는 상승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검토해보고 지금 익절선 구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S 네트워크스 종목의 7월 달 차트를 보면은 자, 7월 말 그리고 8월 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동 종목이 9,380원까지 폭등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2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 3,500원 부근에서 또다시 7,300원 수준까지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단기 100% 넘는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고가 9,000원 대비 최근 저점 라인 3,900원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이중 바닥을 다져나가다가 자, 제가 12월 27일 수요일 이 구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그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대략 4,100원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LS 네트워크스 종목을 조정 시 물량을 2차 전지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로 미리미리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과거에 2차 전지 혹은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거래량이 부각됐을 때 200%, 100%의 단기 폭등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물량 확보를 권고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했고 오늘은 장중 플러스 16%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제 12월 말 그리고 1월 달 이제 물량을 이제 매수가 밑으로 천천히 물량을 모아가셨던 분들에게는 어제가 아니죠. 지난 거래일의 상한가의 기쁨과 그리고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폭등을 오늘 노려볼 수가 있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4,700원 가격대 위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된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익절가 4,7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4,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추가 시세를 기록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과거에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저항 가격인 6,200원 가격을 3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차 목표가 6,200원 선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 LS 네트워크스 저희가 함께 공략 다시 한번 세워봤고요. 그 외 오늘 오전장에 또 오르는 종목들 이슈와 함께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주, 관련주를 또 있을까요? 네, 먼저 11월 달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500%가 넘게 폭등이 나온 제주 반도체 종목이 오늘 정말 압도적인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대시세 초입은 어떤 자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이제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우리 제주 반도체 종목의 과거에
6,600원에서 3,900원까지 엄청난 폭락을 겪고 40%의 폭락 이후에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이제 이 캔들의 시작점이 대략 11월 2일 목요일 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제가 우리 노랑톡에서 대주반도체 종목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대시세 초입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불면서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되더니 자, 이번에 3만 원까지 신고가를 초과 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22,000원 구간의 저항대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장중에 플러스 20%까지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 시초 갭상승 출발한 캔들의 시가 27,500원 구간을 우리 제주반도체 종목 주주분들의 익절선 지지선으로 잡고요.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수준까지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주반도체 종목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11월 2일 기준으로 500%가 넘는 5천 원 대비해서 3만 원까지 6배 정도의 이제 상승이 분출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시세가 기록되는 과정에서 27,500원에 지지선 대응을 잘 하셔서 혹시나 고점에서 차익 떨어졌을 때 소중한 수익과 투자 원금을 좀 잘 지켜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종목이 오늘 장중에 6,400억에 엄청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제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종목의 음봉이 떨어질 때 이제 보유자분들 아마도 이제 많이 이제 금요일, 월요일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27,5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잘 대응하셔서 크게 물리시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익절 라인이자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27,500원 제주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우리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이 되겠고요. 우리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문서들을 열 때 이제 그런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제 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열게 되는데 자, 이제는 자동차에서도 문서 작업을 할 때 폴라리스 오피스의 소프트웨어가 테슬라에 탑재된다라는 이슈 때문에 과거에는 테슬라 관련된 이슈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챗 GPT 스토어가 출시된다라는 이벤트 때문에 1월 초부터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인공지능, 반도체 이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너무 극명하게 쏠려 나가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종목의 전고가를 오늘 시초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4,200원 저점 대비해서 최근 고가 7,700원 수준까지의 이제 폭등이 나왔었는데 자, 이 7,700원의 과거에 윗골이 달고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7,700원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기존의 주주분들께서는 수익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7,700원을 기준 잡고 이 구간을 안 깨면 자율적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다. 그리고 7,700원을 깬다면 자, 과거의 대시세 초입의 캔들의 눌림목 자리인 4,000원 초반까지 뺐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도 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연중 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신고가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이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나 이제 고점에서 차익 떨어졌을 때는 7,7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익절선 대응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만큼 만약에 조금 힘이 약해진다면 7,700원 선 지지라인 그리고 익절 라인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장중에 눈에 들어오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신성 델타테크 종목을 12월 26일에 이제 노랑톡에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 자, 오늘 장중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대시세 초입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익절선을 얼마로 잡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과거에
만 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6만 8천 원까지 뭐 6배 정도, 500%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쌍고점 라인대에서 음봉이 떨어지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저점 가격 3만 600원 캔들에서 갑자기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이 캔들, 자, 12월 26일 화요일, 자, 이 구간 과거의 단기 저항대를 자,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신성 델타테크 종목에 이제 6만 원대에서 3만 원대까지 반토막 이상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과거의 단기 저항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에 이 종목이 자,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대시대 초입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 돌파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일주일 지나서 상한가 그리고 1월 5일에 이제 장중에 플러스 5%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29.92%까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1월달 고점 구간인 7만 5천 원 가격을 장중에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로 돌파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만 4천 원을 일시적으로 돌파했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달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상 7만 4천 원 위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지만은 상한가에서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지금 차익 실현이 떨어져 나가는 중이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초 이제 저점 가격인 8만 4천 원 캔들과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자, 6만 4천 원 캔들과 6만 6천 원 가격대를 이제 기준 잡고 위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신성 델타테크 종목의 이제 익절선은 상한가 가격 기준으로는 전고가 가격인 7만 3,5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지지 라인대를 이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7만 3,500원이 지지선이지만은 이 가격을 실시간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는 6만 4,000원 그리고 6만 6천원 가격의 익절선 대응을 주주분들이 잘 기준 잡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윗꼬리가 오늘 장중에 길게 달린 만큼 7만 4천 원 선을 잘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 AS까지 도와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좀 선물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선물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이번 주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을 잡을 수 있는 초저점 기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1월달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4개월 동안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해드리고 지지선 설정해드리고 전략을 세워드렸던 종목들이 많게는 수백 %의 실제 대시세가 분출된 만큼 자,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들 가지고 단기 상승을 노려보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고 그런 종목들 내가 실제 매수를 하고 그 상승의 수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려볼 수 있도록 같이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고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대시세 초입은 어떤 종목들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번 주 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자료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차트 분석과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좀 지속적으로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고 정유 쪽에서의 어떤 유가 급락이나 뭐 정유 적자 전환 또 여기에 배터리 쪽의 사업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없이 추가적인 뭐 주가 상승이라던가 현 구간에서 물량 담아가기 유효한 전략일까요? 일단 뭐 회사가 테마적인 부분은요. 사실 이제 국제유가 상승 테마주로도 뭐 일시적으로 부각이 된 이력은 있습니다만은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를 통해서 신사업으로 정유 사업 외에 배터리 쪽으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우리 LG 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배터리 탐사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석유 쪽에 있으나 그쪽에서 견고한 매출을 기반으로 다시 배터리 쪽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인공지능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려 나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이차전지 종목들의 낙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금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신원장님의 평단가가 11만 5천 원 정도로 그래도 나름 저점 구간에서 소액으로 물량을 잘 확보를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추가 매수, 물량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동 종목의 적자가 마이너스 2조 4천억을 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 다음 연도에 매출액은 46조 원,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요. 22년도에는 매출액 78조, 영업이익 3조 9천억 정도로 코로나 때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을 하면서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무너졌으나 그 이후에는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고 실적이 폭발하면서 과거에 32만 원까지 폭등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고점 가격이 32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32만 원 대비해서 65%의 대형주의 급락이 나왔다면은 충분히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적이 코로나 때 안 좋았으나 점점점 회복이 됐고 지금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저점 가격대가 9만 원 가격을 저점을 다지다가 이 10만 원 매물대의 저항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돌파하고 다시 한번 10만 원 수준을 지켜주면서 대량 거래 수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20만 원, 19만 원 그리고 30만 원까지의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상승을 전부 다 반납한 저점 부근이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정도가 아마도 우리 SK 이노베이션 종목의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10만 불짜리 과대낙폭 구간에서의 저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9만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에서 11만 원 가격대까지 조정 시에는 물량을 비중 10%, 15%까지 더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거기서 좀 익절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면은 단기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12만 원 캔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4만 원 가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 7월 달 우리 SK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22만 원까지 폭등했었던 이력이 있지만은 지금은 12만 원에서 14만 원 가격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음봉이 계속되면서 저점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은 공포의 구간이지만은 9만 원, 10만 원 기준 잡고 11만 원 밑으로는 내가 평단가를 모아가겠다. 그리고 반등 시에는 1차적으로는 12만 원, 그리고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14만 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2주 최저가를 장중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모아가기는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을 10%에서 15% 정도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 12만 원 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한일사료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5,300원, 그리고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올해 들어서도 사실 전자인 관련주로 조금 묶이면서 시세가 나왔다가 오늘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의 거래일도 크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한일사료와 관련해서는 네. 어떤 입장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더 모아가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대시세 초입의 자리를 만들고 전쟁 테마주로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다시 마이너스 5%의 급락이 나오면서 손실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봤을 때 아직도 한일사료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이 종목의 과거력을 통해서 왜 지난주가 대시세 초입이었고 지금은 눌림목 구간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1,000원 구간에서 우리 국제 유가 상승할 때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한일사료 종목이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약 1,000원짜리 주가가 15,000원대까지 1,500% 정도의 상승이 이제 분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얼마였는가 하고 보니까요. 자, 4,000원 가격대에서 저점을 다지고 그리고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시세가 어디까지? 약 7,000원대까지 폭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4,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건가요? 약 70% 정도의 폭등이 나왔었는데 자,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또다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난주 장대 양봉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그 거래량 터졌던 캔들을 다시 더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21%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기준 14%까지의 폭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자, 시청자분께서 이제 평단가가 5,300원 구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 4,300원, 4,600원 가격을 기준 잡고요. 여기서 바닥권에서 저점을 확인한 종목이니 4,300원과 4,600원 구간을 기준 잡고 4,6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평단가를 한번 낮춰가지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기존의 시청자님 평단가 5,300에서 5,5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2차 저항 때는 자 과거에 차익 떨어진 캔들의 윗꼬리 가격대 자, 6,100원에서 6,300원 캔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는 7,000원 가격에서 저항받고 차익 실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한일사료 종목은 이 바닥권에서 조정 시에는 4,300, 4,600 기준 잡고 물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반등할 때는 5,000원 중후반 가격에서 고가 매도 진행하고 나머지 비중은 이번에 고점 라인인 6,300원대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추가 목표가 7,000원 가격을 목표로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일사료까지 여러분들께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주얼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방송 외에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고요. 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들어오시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에브리봇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네.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또 시세가 나와서 아쉽게 또 놓쳤던 이제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이스트 소프트 150% 이상의 상승 그리고 뭐 12월 달, 1월 달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전쟁 테마주들 테마가 올라간 고점에서 우리가 추격하는 게 아니라 테마가 태동될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미리미리 대시세가 분출되기 전에 관심 종목으로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크호스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제 노랑톡에서 이번 주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전략들도 같이 공부해 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이번 주 목요일 기준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유 드리는 이 공략주 외에도 또 대시세 초입과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더 있을 겁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DA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6,132원,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할지 답답하다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도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로봇 사업이라던가 광물 수출과 관련해서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이라던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에 큰 모멘텀이 또 되어줄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차트적인 관점에서 네.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재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언제 집 나간 세력들, 집 나간 수급이 이 종목으로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워낙 바닥권이고 반토막 정도의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을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의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먼저 재무추이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요. 자, 2019년도 이후에 이 종목의 단기 순손실이 좀 계속해서 좀 연이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2023년도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면서 우리 반도체용 제조기계 만들고 2,000원지 쪽으로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후에 추세를 이탈하고 3,500원 가격대가 과거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5,000원대까지 그래도 시세가 나왔던, 청량님 평단가 한 5% 손실권까지 그래도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대를 깨면서 이제는 3,500원 가격이 이 종목의 지지선이 아니라 좀 저항대로 바뀌게 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2020년도 코로나19 폭락장 때에서의 저점 가격을 이탈했습니다. 상장 이후의 최저가 가격이에요. 근데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2,000원지 쪽, 반도체 쪽 테마로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과거 3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마이너스 90%의 폭락을 겪었고요. 지금은 바닥권 2,700원 그리고 2,800원 부근에서 저점을 확인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2,800, 2,700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은 그래도 3,500원 수준까지 올라오는지를 확인하시고 3,500원 정도 선에서 이 구간에서 이제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영역을 만드는지, 자,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없이 시장에 소외돼서 바닥 신저가 가격대까지 낙폭이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지지선은 2,700, 2,800 이 가격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기준 잡고, 안 깨면 보유한다. 깨면 3월달 감사보고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 3월 초까지 비중을 좀 조절하시고, 그리고 3월달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2,700, 2,800 바닥권에서 3월 감사보고서 의견 적정 확인하고 그리고 재공략 기회를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3,500원 가격을 돌파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5,000원 수준까지 좀 큰 시세 분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찾아볼 수 없는 대량 거래와 이슈가 부각되면서 3,500원을 언제 돌파하는지 이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3,500원을 돌파한다면, 자, 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조금 비중을 절반 이상 덜어내고 다시 이 종목이 2,8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거기서 재공략 추가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이 돼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3,500원 선을 잘 돌파해 준다면 5,000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당 부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LG화학이고요. 매수가는 65만 5천 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도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한번 장중에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추가 매수점을 확인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사실 몇 달 만에 다시 한번 가격이 반토막이 나고 지속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좀 비중을 늘려도 되는 구간으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과대낙폭의 구간입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LG 화학 종목의 먼저 재무제표를 보고 차트를 보면서 왜 지금이 추가 매수 진행하기 좋은 구간인가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 종목의 분기 실적을 보니까요,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사가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90만 원, 그리고 작년에 85만 원 고점 대비해서 최근에 반토막 넘게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점과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의 우리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얼마에서 반등할 것인가를 예측해 봤을 때 대략 40만 원 가격 정도의 선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표를 하나 추가하고 우리 RSI 보조 지표를 이제 추가를 해 봤을 때 현재 구간이 과대낙폭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물론 이제 이차전지 쪽으로 이제 섹터의 수급이 빠지고 지금 당장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 AI 이쪽으로 시장 수급이 다 옮겨가다 보니까 2차전지 배터리 종목들이 빠지고 있지만은 영원히 빠질 것인가? 아니다. 자,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또 좌절의 구간에서 또 힘을 북돋아주는 매집의 구간이 끝나고 기간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또 대량의 매수세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또다시 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두 번째 상장 이후의 최저가 가격 이제 어떻게 보면 과대낙폭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는 과거로 따지면은 자 90만 원에서 약 44만 원까지 빠졌을 때 자 과대낙폭 구간에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고 얼마까지 올랐는지를 보면요. 자, 2022년도 3월 달 43만 원대 저점 대비해서 약 85만 원 정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을 뿐인데 저점 대비해서 약 90%의 상승이 우리 LG화학 종목에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90%의 폭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앞으로 1년 동안 90%가 똑같이 올라간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과거에 91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마이너스 반토막 이상의 조정받은 과대낙폭 구간에서 1년 동안 90%의 폭등 이력이 있다면 지금 85만 원에서 자 39만 원대까지 마이너스 반토막 조정받은 과대낙폭 구간까지 다시 빠진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2차전지 테마가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또다시 저점 대비해서 수십 %의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공포의 구간이고 시청자분께서 물려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추가 대응 통해서 평단가를 지금부터 천천히 낮춰 나가시고 개인적으로는 비중 20%까지 평단가를 낮춰 나가신다면은 평단가가 대략 한 39만 원을 더하면은 대략 한 50만 원 초반대까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1차 목표가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한 비중 덜어내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0만 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2차 목표가 57만 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과거에는 50만 원 가격대가 지지선이었습니다만은 이 50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고 낙폭이 확대된 과대낙폭 구간에서 반등 시에는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를 50만 원대까지 낮추고 50만 원 본정권 오면은 비중을 줄인다. 그리고 다시 40만 원 밑으로 빠지면 재공략 기회 보시고 또 만약에 50만 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56만 원 수준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0% 정도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실적 이슈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서 평단가를 낮춘 이후에 50만 원 윗선에서 조금 익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DR텍이고요. 매수가는 4,80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금액이 크다라고 해주시면서 어디까지 내릴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전반적인 이 움직임을 보면은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DR텍 그래도 뭐 수출이라던가 또 삼성과 관련해서 공급 이슈도 계속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저는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은 대시세 초입인 종목도 아니고요. LG화학처럼 실적이 견고한 기업도 아닌 것 같아요. 자, 의료기기 관련된 이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자, 의료, AI 그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이제 테마를 과거에 좀 분출했었던 종목인데 자, 지금은 뭐 이미 시세가 나오고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기준 3,500원과 3,7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자,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000원에서 7,000원까지 6배, 7배 정도의 폭등이 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000원대, 2,000원대 주가가 7,000원까지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기록하고 지금 다시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저점 부근에서 최근에 장대 양봉을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이 3,700원 부근이고 그 이전에 저점을 다진 캔들이 3,500원 구간이기 때문에 3,500원과 3,700원 위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기준 캔들을 만들었다면 3,500, 3,700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한다면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 그리고 시청자님 평단가가 현재 4,800원 정도고요. 최근에 이 종목의 고점 가격대가 4,750에서 4,5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4,750원에서 5,000원 가격대는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기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자 조정받고 차익 떨어지고요. 돌파 못하고 다시 3,500원까지 또 빠지고 또 5,000원 부근에서 다시 4,100원까지 마이너스 15%가 조정받는 이런 박스권 단기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3,500, 3,700 반등하면 얼마를 목표로 3,700에서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이 종목이 3,500, 3,700원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 눌림목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자, 바닥권에서 뭐가 들어올 때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우리 저점이거나 대시세 초입인 자리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이후에 5,000원대 가격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익절의 관점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마지막 종목은 빅텍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960원, 비중이 100%의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재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가격 변동성이 있었었죠. 상방으로 많이 올라줬는데 해당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일단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단기적 지지선과 그리고 더 빠지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우리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빠질 때 우리 방산 종목으로 이제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력을 보면요. 자, 올라갈 때는 정말 압도적인 상승도 나오는 종목이지만은 떨어질 때는 또 고점에서 드라마틱하게 또 무너지는 이제 그런 좀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평화적으로 이제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런 좀 안 좋은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무너지면 그때 이제 반대편에서 조금 해칭 종목으로 좀 움직이는 방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과거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현재가 대비, 저점 대비 4,000원에서 7,000원까지 3,000원 정도, 70% 정도의 이미 대시세가 분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지난주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 가격이 4,950원 정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는 4,950원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이 저점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대략 4,000원 정도까지 뺐다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타점에서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비중이 100%로 이제 빠졌을 때 추가 매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장중 저점 라인인 자 5,350원 가격을 이탈한다면은 자, 오늘 시초에 5,350원을 누군가가 지켜줬습니다. 근데 이 가격을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추가 낙폭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 절반 이상 비중 조절로 대응하는 걸 권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5,000원 부근과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4,750원 캔들 부근까지 주요 변곡 구간까지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방산주로 시세가 분출된 캔들의 자, 이제 눌림목 가격대까지 자, 대량 거래가 유입된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자, 4,750에서 5,000원 부근까지 뺐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자, 그 구간에서 다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5,350원 짧게 지지선 그리고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한다면 4,750원에서 5,000원 구간 재공략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의 과거에 저항받았던 캔들의 6,050원 캔들과 그리고 과거에 자 6,400원 가격대를 이제 이탈하고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이탈하면서 다시 낙폭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목표가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6,050원, 2차 6,4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전쟁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물류 테마주, 해운 종목들, 방산주, 유가,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저는 대한해운 종목을 오늘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1월 초부터 대한해운 종목이 해운의 대장주로 좀 시세가 나왔던 이제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구간 눌림목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이 홍해 리스크 그리고 중동의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부식됐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아직도 이런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고 더 큰 뭔가의 악재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리 해운 테마주로 그리고 전쟁 테마주 형태로서의 시장의 테마주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이제 과거력을 보면서 어느 구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가총액이 대략 7천억대 되는 우리 해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1조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 4천억 정도로 회사가 매출액이 코로나 때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였고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에서 우리 이슈와 테마가 붙으니까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3,1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에 이제 지난주 1월 12일 지지난주 금요일 시초에 갭상승 출발한 캔들의 눌림목 가격대를 다시 한번 오늘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에는 2,300, 2,400원 가격대가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하고 저항받고 낙폭을 확대했었던 자리인데 그 가격을 돌파하고 지켜주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자, 현재 우리 대한해운 종목은 현재가 이하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겠다.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인 2,400원 이하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2,100원 캔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원 그리고 2,100원. 자, 이 캔들 위로 이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자, 전쟁 테마가 다시 한번 테마주가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2,100원을 깨지 않을 경우 2,400원 이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확보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1차 목표가 2,700원 캔들 그리고 2차 저항대는 윗골이 달린 캔들인 3,000원 가격대를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대한해운 종목에 지금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쟁 테마주들 조정받고 있는 월요일장이지만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주 반도체 종목이 고점에서 음봉으로 차익 떨어지고 수급이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수급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쟁 테마주, 그 중에서도 해운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한해운 종목의 눌림목 자리를 미리 선점해 놓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테마주 형태로 부각이 된다면 제시해드린 목표가까지 단기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쟁 테마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때 좋은 이 상승분을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대한해운 소개해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2,700원 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시장과 관련된 자료들 받아볼 수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또 선물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시대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도 함께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저희는 여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